안녕하세요. 활기찬 중년 러너 여러분.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다뤄볼게요. 바로 트레일 러닝에 대해서 말이죠. 지연님, 트레일 러닝이 무엇인지 먼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민수님. 트레일 러닝은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도로가 아닌 자연의 흙길, 산길, 숲길을 달리는 러닝이에요. 일반적인 로드러닝과는 완전히 다른 경험을 제공하는 러닝 방식입니다. 자연과 교감하면서 달리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트레일 러닝을 단순히 산에서 달리기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정말 다양한 형태가 있더라고요.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트레일 러닝은 여러 종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이지 트레일이에요. 평지나 만만한 언덕에 잘 정비된 흙길로 초보자도 쉽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테크니컬 트레일인데 바위나 뿌리가 많은 험한 지형으로 기술과 경험이 필요한 코스예요. 세 번째는 마운틴 트레일로 높은 고도와 급경사가 특징인 산악 러닝입니다. 트레일 러닝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일까요? 정말 많은 장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연과의 교감입니다. 도시의 소음과 공해에서 벗어나 깨끗한 공기와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즐길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근육의 균형 발달입니다. 불규칙한 지형으로 인해 평지 달리기로는 발달하지 않는 근육들이 골고루 발달해요. 세 번째는 정신적 안정입니다. 자연 속에서 달리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그런데 트레일 러닝은 부상 위험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오히려 트레일 러닝이 더 안전할 수 있어요. 아스팔트보다 부드러운 흙길이 관절에 덜 무리를 주거든요.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절한 속도 조절이에요. 평지 달리기보다 20에서 30% 느린 속도로 달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발목 보호입니다. 불규칙한 지형에서 발목 부상이 가장 흔하므로 발목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 필요해요. 트레일 러닝을 시작하려면 어떤 장비가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트레일 러닝화입니다. 일반 러닝화와 달리 미끄러지지 않는 밑창과 발목을 보호하는 디자인이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적절한 의류입니다. 날씨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레이어링이 중요하고 긴팔과 긴 바지는 나뭇가지나 곤충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줍니다. 세 번째는 필수 용품이에요. 물, 간식, 응급처치용품, 휴대폰은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중년 러너가 트레일 러닝을 시작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점진적 적응입니다. 처음에는 짧은 거리와 쉬운 코스부터 시작해서 점차 거리와 난이도를 높여가세요. 두 번째는 충분한 워밍업입니다. 평지 달리기보다 더 많은 근육을 사용하므로 15에서 20분 정도의 충분한 워밍업이 필요해요. 세 번째는 날씨 확인입니다. 트레일은 날씨 변화에 민감하므로 사전에 날씨를 확인하고 적절한 장비를 준비하세요. 트레일 러닝에서 가장 흔한 부상과 예방법이 있을까요? 가장 흔한 부상은 발목 염좌입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발목 근육 강화 운동이 필수예요. 발목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운동과 발가락으로 바닥을 잡는 운동을 매일 해보세요. 두 번째는 무릎 부상인데 이는 하향 경사에서 속도를 너무 내려서 발생합니다. 하향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작은 보폭으로 달리세요. 세 번째는 낙상 부상인데 시선을 발 앞이 아닌 3에서 5m 앞을 보면서 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트레일 러닝의 호흡법도 로드 러닝과 다를까요? 네, 조금 다릅니다. 트레일 러닝에서는 자연스러운 호흡이 가장 중요해요. 복잡한 호흡 패턴보다는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수준의 호흡을 유지하세요. 그리고 경사가 급한 구간에서는 짧고 빠른 호흡을, 평지에서는 깊고 긴 호흡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는 것이에요. 트레일 러닝을 위한 체력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첫 번째는 근력 운동입니다. 특히 코어 근육과 하체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해요. 플랭크, 스쿼트, 런지 같은 운동을 정기적으로 하세요. 두 번째는 균형 감각 훈련입니다. 한 발로 서기, 발가락으로 서기 같은 운동으로 균형 감각을 기르세요.
세 번째는 점진적 거리 증가입니다. 평지에서 5km를 편안하게 달릴 수 있다면 트레일에서는 3km부터 시작하세요. 트레일 러닝에서 만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이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위험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날씨 변화입니다. 산에서는 날씨가 급변할 수 있으므로 방수 자켓과 보온 의료를 항상 준비하세요. 두 번째는 길을 잃기입니다. GPS나 지도를 활용하고 혼자서는 익숙하지 않은 코스를 피하세요. 세 번째는 야생동물입니다. 대부분의 야생동물은 사람을 피하지만 만나면 천천히 뒤로 물러서세요. 네 번째는 낙상 부상인데 헬멧을 착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트레일 러닝의 매력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자연과 하나가 되는 순수한 달리기의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도시의 소음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자연의 소리와 함께 달리는 것은 정말 특별한 경험입니다. 그리고 매번 다른 경관과 도전을 만나게 되어 지루하지 않아요. 중년 러너가 트레일 러닝을 시작할 때 추천하는 첫 코스가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추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도심 근처의 등산로예요. 접근성이 좋고 비교적 안전한 코스로 시작하기 좋아요. 두 번째는 강변 트레일입니다. 평지가 많아 초보자에게 적합하고 경관도 아름다워요. 세 번째는 공원 내 자연길이에요. 안전하면서도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시작점이에요. 중요한 것은 혼자서는 익숙한 코스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트레일 러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건강상의 이점이 있을까요? 정말 많은 이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전신 근육 발달입니다. 불규칙한 지형으로 인해 평지 달리기로는 발달하지 않는 근육들이 골고루 발달해요. 두 번째는 균형 감각 향상입니다. 복잡한 지형을 통과하면서 자연스럽게 균형 감각이 향상돼요. 세 번째는 정신 건강입니다. 자연 속에서 달리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고 행복 호르몬이 증가해요. 네 번째는 관절 건강입니다. 부드러운 흙길이 관절에 덜 무리를 줍니다. 트레일 러닝을 위한 영양 관리도 특별한 점이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트레일 러닝은 더 많은 수분을 소모하므로 평소보다 20%에서 30% 더 많이 마셔야 해요. 두 번째는 에너지 보충입니다. 1시간 이상 달릴 예정이라면 간식이나 에너지젤을 준비하세요. 세 번째는 전해질 균형입니다. 땀을 많이 흘림으로 나트륨과 칼륨을 보충하는 것이 중요해요. 바나나나 견과류가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레일 러닝을 시작하려는 중년 러너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트레일 러닝은 새로운 도전이지만 그만큼 큰 보상이 있는 러닝입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시작하되 자연과 함께 달리는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점진적으로 도전해 나가면 평생의 새로운 취미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트레일 러닝 여행을 응원합니다. 정말 유익한 정보들이었네요. 트레일 러닝은 중년 러너들에게 새로운 즐거움과 도전을 제공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트레일 러닝은 단순히 달리기를 넘어서 자연과 교감하며 건강을 챙기는 종합적인 활동이에요.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가까운 공원이나 등산로에서 조금씩 경험해보시면 분명히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하나를 제안해 드릴게요. 이번 주말에 가까운 공원이나 등산로를 찾아서 20분에서 30분 정도 천천히 걸어보세요. 트레일의 느낌을 먼저 경험해보는 거예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정말 좋은 제안이에요. 걷기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달리기로 발전시켜 나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트레일 러닝 도정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활기찬 중년 러너 여러분, 트레일 러닝을 통해 더욱 풍요로운 러닝 경험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